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여자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시아주버님네 부부가 알고 보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업체에서 주문한 플라스틱 용기나 제품을 만들고 있죠. 이 공장을 하기까지 남편과 함께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좌절을 맛봤어요. 저나 남편이나 워낙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몸으로 부딪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거든요. 남편은 공장 직원으로만 10여 년 넘게 일을 했고 공장장이 된 후로 저와 같이 공장을 인수받아 일을 했어요. 공장하면서도 별일이 다 있었는데 기계를 납품한다고 돈을 가져가고 안 가져와서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세금이 밀린 채 부도가 날 회사 때문에 저희 공장도 휘청한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고비를 겪고 나서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저도 같이 공장에 나갔고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일같이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르지 저희 부부한테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또 그만큼의 보상도 뒤따르더라고요.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내 식구가 큰 평수는 아니지만 32평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두 딸들 대학까지 다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저희 부부는 돈 번다고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 있었으니 제대로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어요. 딸 둘이서 알아서 다 밥 차려 먹고 설거지 해놓고 그랬죠. 그렇게 저희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을 때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일을 같이 좀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아주버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을 저희한테 손을 벌리고 사신 분이세요. 맨날 사업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 해놓고 돈도 안 갚으시고 장사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1년도 안 돼서 다 말아먹으시는 분이셨죠. 얼마나 뻔뻔한지 돈 좀 갚으라고 하면 가족끼리 야박하게 무슨 돈을 갚냐고 하셨어요. 워낙 저희 남편 성격이 착해 빠지고 정이 많아서 시댁 식구들이 죽겠다고 죽는 소리 하면 다 도와주곤 했어요. 남편의 이런 성격이 남들한테는 100이어도 저한테는 0점이었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이렇게 더 웃기고 만장했던 게 시어머니가 한몫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본인 큰 아들이면 아주 사족을 못 쓰세요. 같은 아들이어도 장남이 최고라며 장남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맞다고 하셨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네 형이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동생이라면 형님이 돈 좀 쓰세요 하면서 얼마 좋아주고 그래야지. 너는 공장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네 형은 지금 직업도 업장이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새노인네가 기운도 좋으니 저한테 빽소리를 지르며 식구들 다 있는 데서 표독을 퍼겁니다. 너는 남의 집 식구 주제에 네가 뭔데 돈을 줘라 말아라 하고 있어. 겁대가리 없이 우리 큰 아들이 하는 일에 엎혀가면서 그 공장이 네 공장이냐 너는 그냥 쥐죽은 듯이 시키는 거다 해라. 어딜 남자가 하는 일에 나서고 있어 하셨어요. 그러니 형님도 말했습니다. 동서 참말 서운하게 한다. 아니 공장하면서 돈 좀 벌었다 이거야 뭐야 지금 우리 애들 아빠 직업 없다고 무시해. 대단한 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깟 공장하면서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참속 보인다 하시는데 근데 저도 그런 형님한테 그럼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사람이 한결같으셔서 그동안 저희한테 빌려간 돈 한결같이 안 갚고 계시는 거세요. 형님이야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아주버님하고 똑같으시네요. 했어요. 매번 참고만 있었는데 할 말 다 했죠. 그러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신고 있던 슬리퍼를 저한테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못 베어먹은 애가 집에 들어오니 눈에 뵈는 게 없지 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이런 대우받아도 싸다 하셨네요. 시댁 식구들 다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본인 형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아주버님 3개월 정도 일하고 나오지도 않았죠. 제가 오죽하면 남편한테 당신은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니냐고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제일 멀쩡했거든요. 그러다 제 나이 50되던 해 남편과 쓸쓸 노년을 계획해야 할 때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공장에서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하필이면 그날 저희 둘째 딸이 대학 근처에 자취방을 알아봐야 돼서 제가 수원으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제가 공장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옆 공장 사장님이 저희 남편한테 같이 점심 먹자고 하러 갔다가 사무실에서 남편을 발견했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내려갔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딸한테 안 갔더라면 남편을 살렸을 텐데라는 후회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장례식장에서 또 한 번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쓰레기 같은 단토도는 무부와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서까지 돈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례식장 식사하는 데서 셋이서 쑥덕거리는 걸 제 친구가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장례고 뭐고 죄다 뒤집어 엎어놓고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아주버님이 저희 부부한테 빌려간 돈이 총 7천만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그 7천만 원 얘기를 하며 엄마 내가 둘째한테 빌린 7천만 원은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겠지라고 했대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발로 슬쩍 치시냐 당연하지.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야. 평생 그 돈 갚으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 둘째까지 죽은 마당에 그걸 뭐하러 갚냐라고 하셨다네요. 그러니 형님도 어머 그럼 우리 그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우리 완전 개탄네 하면서 7천만 원 안 갚아도 되는 대신 상주 역할 톡톡 해야겠네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그의 7천만 원 대신 둘째 가는 마지막 날까지 옆에 잘 있어주면 되는 거야 라고 했대요. 진짜 이 인간들 사람인가요? 이 판소리 짓거렸으면서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오자마자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저한테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며 우리 아들 당장 살려내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진짜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네요. 그리고 화장터에서 난리치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라고요. 언제 저희 남편 아들 취급이라도 해주셨어요. 어머님한테 저희 남편은 돈 갖다 바치는 기계 아니었냐고요. 하니 아주버님이 재수식어 참말 이 심한 거 아니오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버님한테도 아주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가져간 돈만 자그마치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애들 아빠 장례식장에서 8천만 원 안 갚아도 된다는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세요. 하니 형님이 꼭 보시며 아니 솔직히 맞는 말 아니야. 서방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갚을 필요는 이제 없긴 하지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니들은 이제 남이라며 여기 있을 자격도 안 된다고 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후한이 두렵지도 않냐고 했네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본인 식구들이랑 시어머니 데리고 가다고요. 남편이 하늘나라 가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리가 끝나고 저는 공장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저희가 발주받은 물건은 옆 공장 사장님한테 남겼고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옆 공장 사장님이 급하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공장 내놨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견적 알아보고 시세 파지고 있는데 그 말 듣자마자 공장으로 달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네 부부가 떡하니 팔짱을 끼고 공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주버님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그때 아주버님이 저의 공장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화근이었죠. 그리고 제가 공장에 갔을 때 이미 공장에 있던 기계들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버님한테 기계를 다 어디 갔냐고 했어요. 그러니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 기계가 오래돼서 기름칠이라도 다시 하려고 수리 맞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주버님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세요. 기름칠하려고 몇 톤씩 되는 기계를 옮겨요. 설마 기계 다 갖다 팔았어요? 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아니 재수씨는 보름 동안 공장도 안 나온 주제에 책임의식도 없이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도 못 지는 공장 갖다 팔아버려야지 라며 내가 기계 팔았어요. 왜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주버님한테 쌍욕을 하며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고 했어요. 이런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걸 알지만 이 상황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니들이 뭔데 우리 부부가 평생 얘기론 자리를 니들이 뺐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은 이 공장 이후에 재수시개라며
공장도 이렇게 방치해놓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데 이 공장 엄연히 우리 동생 거고 나는 우리 동생이랑 피가 섞인 형제야. 형제가 대신 공장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어딜 지금 나타나서 행패야. 행패는 왜 우리 동생 돈이 탑이나 한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진짜 미친 게 아닌가요? 저는 아주버님 내 부부한테 니들 이거 범죄야. 범죄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뭐 동생 거라서 대신 정리를 해주고 있다고 법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 니 이것들이 아주 콩밥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네. 어딜 겁대가리 없이 남의 소유물에 손을 대하며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갔고 아주버님네 부부 절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지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기계 판돈 돌려줄 테니까 고소 취하하라고 하더라고요. 고소 취하 안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는데 저는 그런 인간 말종들한테 아이고 무서워라. 이젠 협박까지 하세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협박까지 추가로 고소 한 번 더 해드려 했어요. 그러니 형님은 어떻게 가족끼리 고소를 안 하며 서방님이 살아계셔둔 동서가 하는 일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형님한테 우리 애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저한테 아주 잘했다고 박수라도 쳐줬겠죠. 당신들은 콩밥 먹고 제대로 정신 차려야 갱생이 될까 말까 하는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 내 부부는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는 업자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며 기계를 팔았더라고요. 제가 대신 팔아달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기계 판 돈이 자그마치 1억이 넘었고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받을 때 그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수사관도 어이없어 하시며 그게 다시 돌려준다고 되는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설마 제가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저는 고소 취하할 생각 없고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저의 남편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와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낸다고 여기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전 시어머니 대꾸도 안 하고 경찰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지금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모자랄 판국에 어머님이 이럴수록 어머님 큰아들은 더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어요. 아주버님 내 부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1심 재판받았는데 촉법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았어요. 아주버님 내 변호사는 계속 저한테 합의 요구하지만 저는 항소까지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남편 보내고 아주버님 내 부부 고소까지 정말 많이 일들이 있었는데요. 죄를 저질렀으며 그에 맞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독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저처럼 억울한 일들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남깁니다. 제 푸념 같은 긴 사연 들어주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